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대법원의 개혁 방안 중 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많다고 대법관을 무한정 늘리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대법원의 유연적 구성안입니다. 대법원 안에다가 대법관을 두고 대법관과 같이 일할 대법원 판사를 몇 명 더 추가로 배치하면은 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는 안이 이원적 구성안입니다. 이 안은 학계에서 주로 주장이 되고 있는 안입니다. 제가 처장을 할 당시에도 대법원에 대한 개혁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안은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토 대상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헌법에는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대법관의 임명 제도인데 이와 같이 민의를 반영하여서 임명된 대법관과 일반 판사가 같이 앉아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관의 의견을 일반 판사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토를 한다면 대법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959년 당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서 그때 당시 대법원에 대법관이 5분 계셨는데 사건이 많으니까 일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서 대법원 판사 제도를 도입을 하여서 11명 내외의 대법원 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원적 구성으로 된 대법원은 약 1년 정도 남짓하다가 4.19 혁명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법원 내부에서도 일반 대법원 판사 후보군이 대법원에 와서 대법관과 같이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연적 구성안은 그 제도의 실무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문제가 부딪혀서 좌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예를 드는데 독일의 경우도 보면은 베개하나 기타 상고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가 필요할 때는 각 부의 선임 재판관만 전원합의체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독일 제도도 유연적 구성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상고법원도 여러 곳에 나누어 있기 때문에 상고법원 간의 판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대연합부 또 베개하나 이와 같은 상고법원 내부에서의 판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연합부와 같은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고 이 연합부에 참여할 수 있는 법관 수는 또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도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최고법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고법원을 구성하더라도 크게 헌법적인 문제는 아마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원적 구성안은 그 헌법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실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유연적 구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고법원 제도 또 상고허가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과연 법원은 이와 같이 모든 제도가 다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저희 개인적인 소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